예, 예, 오늘은 2023년 7월 3일입니다. 음력으로는 5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한국문명학술은 264번째 강의로서 한국 정통사상 세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정통사상을 연구해 보면은 우리 중국의 사상은 그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강건하다는 말 있잖아요. 강건하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서로 관계를 잘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국 사상은 강건하고 관계를 잘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리 한국 사상은 헌신과 헌신이란 말 있잖아요. 헌신과 예와 도다 이거죠. 예와 도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그래서 우리 중국 문명이 우리와 갈라선 것은 제가 예전에도 강의하였지만 한나라 때 한무제 때다 이거죠. 한무제 때. 그 위에는 그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도교를 만들었고요. 도교를 만들면서 이제 중국이 우리와 이제 그 결별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중국은 도교를 만들고 도교는 나중에 중국 민중의 정신으로 자리 잡게 하였던 강건과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원래 정통 고유 신앙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의 고유 정통 신앙은 헌신과 예와 도로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해 보면 우리의 정통 사상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고요. 헌신과 예와 도로서 정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무제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무제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무제례는 또 무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문화는 다른 말로 무속이라고도 하죠. 예, 무속은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명 이것을 무당이라고도 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당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당 문화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가무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중국의 그, 그 철학과 사상은 바로 전복이라든지 풍수지리라든지 도참사설, 참이슬이라든지 참위설 이런 거와는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전복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풍수지리라든지 참이슬은 가무제례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통 뿌리 사상이 가무제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정통 신앙을 가지고 왔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국 문명이 이제 언제 갈라섰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국 사상과 중국 문명은 우리와 언제 갈라섰는가? 그래서 중국식 문화와 우리 한국식 문화가 길을 달리하게 된 때는 후한 때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후한 시대 때, 광무제 시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후한 때 광무제에 이제 서역 경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역으로 그 흉노를 쫓기 위해서 서역 경략에 들었었는데, 이때 후한 시대 때 이 불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불교는 알다시피 천축국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와 동시에 중국의 그 후한 말에 중국의 토속적인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었던 도교가 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중국식의 도교의 그 종교에 불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불교도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도교가 중국의 그 상층부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고, 또 특히 뭐냐면 철학적으로 크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음양 오행사설과 관계되고 황제내경과 같은 황제내경의 영추 같은 이런 거, 방중술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철학적으로 크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 철학적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양 오행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사상은 우리 이 한국의 정통 뿌리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음양 오령 오제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교는 그 수준은 매우 세련되지는 않았고요, 또 고급화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중국 민간신앙과 무속신앙, 토속신앙의 바탕을 둔 중국 민간인에게 우리가 아까 내세관이 바탕이 되는 그런 종교적인 성격을 띤 진정한 중국의 그 종교라는 점에서 이 도교는 도교의 연구는 중국의 그 민중의식의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중국 민중의 강건함과 관계성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문명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중국인의 이 문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상층부에 그동안에 도교가 나타나기 이전에 중국의 그 상층부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생불사하고 불교장sek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한계 때문에 이제 내세관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중국식 도교가 나타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내세관적인 그런 종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의 이 민중에는 토속
민간 신앙에 대한 무속 신앙이 도교적인 이런 종교가 없이 민간 신앙에서 바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 중국 문명과 한국 문명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한국인의 민간 토속 신앙의 의식에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외부 종교가 들어온 것이죠. 불교도 물론이고 유교, 도교, 여부선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톨릭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매우 관대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기존에 우리들만의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교를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식의 도교나 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4대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매우 저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 전통 신앙의 뿌리를 좀 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점일청 발전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중국의 도교라든지 아까 풍수지리라든지 기타 이런 음양오행의 바탕을 두고 있는 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4대의 길을 걸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국 문명이 자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4대의 길을 청산하고 우리의 정통 문화를 이제 복원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문화를 복원하는데 이 한국문명학술원이 조그마나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도 한국 정통 사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헌신과 예와 도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또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만 960년 2023년 7월 3일 월요일 한국문학술원 꼴짱 김대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